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집한지원입니다. 네, 아주 뭐 화창한 봄, 여름이 느껴지는 봄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땀이 나는 건 어땠어요? 길거리를 네. 다니는데. 저는 땀이 많이 났어요. 오늘 조금 걸었거든요. 어우, 막 더워가지고. 네, 이제는 양복을 아예 여름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네. 날씨가 근데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요즘 들어서 꼭 주말만 되면 비가 오더라고요. 이번 주말에도 비가 오나요? 예, 저번 주도 그랬던 것 같고, 그쵸. 저번 주도 그랬던 것 같고, 토요일마다 비가 왔어요. 맞아요. 토요일마다 비가 오죠. 네. 근데 뭐 일요일은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들이를 잘 갔다 왔는데. 근데 너무 아쉬운 게 너무 추워가지고 밖에 제대로 못 나왔는데 이제 더 나가려고 하니까 옷은 다 지고 있어, 벚꽃은. 네. 다 졌죠. 예, 그건 좀 아쉽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도 좀 아쉬웠어요. 네. 뭐 별로 오른 것도 없고 떨어진 것도 없고 그냥 심심했습니다. 네네. 근데 놀랄 만한 이 워딩들은 여기저기서 많이 좀 나왔었어요. 그렇죠. 네, 특히 요즘에 정치권의 영향을 굉장히 주식시장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부터 해가지고 뭐 코스피 5천 공약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막 완전 테마주 쪽으로 모든 게 쏠리고 본 시장을 그냥 조용해버리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뭐 그 기회를 틈타서 CB 전환, BW인가 CDB가 전환돼가지고 네. 파른 기회를 삼고 아주 그거 고점에 잡은 사람들은 아주 또 뜨악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갖고 있는 놈이 그 테마주가 되는 건 좋은데 테마를 잡으시려면 초반에 잡으셔야지 한참 올라간 다음에 잡으시면 항상 위험합니다. 네. 그럼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뭐 다 각오하고 정치 테마주는 들어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안 깨지는 게 중요한데 말이지. 한국인이 근데 투기의 민족이라서 미국 시장에서도 각종 레버리지 ETF는 다 한국인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뭐 테슬라 뭐 3배짜리 뭐 이런 것들 나스닥 뭐 3배짜리 이런 것들 다 한국인들의 비중이 제일 많잖아요. 근데 이게 또 안 깨지면 기회가 반드시 오거든요. 이 먹는 거는 저희는 보기에는 먹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안 깨지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안 깨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투자인데 자꾸 이제 먹는 쪽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근데 한국인의 빨리빨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뭐든지 부자도 빨리 돼야 되고 빨리 결론도 빨리 나야 되고 모든 거 다 빨라야 되기 때문에 성질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좀 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진짜 이게 안 깨지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 근데 이게 많이 깨지면 이게 기회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게 참. 그렇죠. 뭐 정치 테마주 뭐 소액으로만 해야죠. 해도. 네, 그렇습니다. 네, 코스피는 오늘 0.2% 상승, 코스닥은 0.3% 하락. 해서 둘 다 뭐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네, 오늘은 대만이 한 1.5% 하락했고 일본이 한 1% 하락했습니다. 전일 그 금요일 날 미국장은 휴장이었고요. 오늘은 또 개인 투자자만 샀고요. 외국인은 또 계속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절대 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오늘 제일 많이 올랐던 섹터는 한국전력이 포함되어 있는 전력 쪽이었습니다. 실적 개선하고 배당 확대가 좀 기대가 된다 이런 리포트가 나온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뭐 달러도 조금 약세로 가는 것도 한국전력에 유리한 측면으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금속 sek터 이거는 좀 의미가 없는 게 성신양해가 보통주 우선주 다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요즘 국회가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기겠다 이런 언급들을 오늘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 이게 뭐 충청도를 중심으로 이제 대혈전이 벌어지나 봐. 그러니까는 나는 저 한쪽에서 이거 약간 포퓰리즘 아니야 했는데 이쪽도 같이 맞불을 놓고 있어요. 같이 양쪽에서. 네. 그래서 오늘 뭐 그 세종 주변에 충청 권역에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막 여기저기서 부각되면서 막 다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지건설 이후에 계룡건설의 바통 잡아가지고 계룡건설이 이렇게 올라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시멘트주도 마찬가지고 뭐 건설주 뭐 난리 났어요. 부동산도 가격 오르고 있대요 지금.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증권주도 올랐습니다. 증권주는 오늘 이재명 그 후보가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면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는 공언을 해서 아마 증권주가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상법 개정안 이제 재의결했었는데 200표 요건 채웠어야 되잖아요. 재의결은. 근데 요거 196표만 찬성이 나와서 재발의를 하겠다라고 오늘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 서너 표 넘어왔네. 그죠? 좀 넘어왔죠. 좀 넘어오긴 했네요. 8표인가 확보해야 됐었는데 맞아요. 지금 4표 부족했습니다. 아쉽습니다. 근데 이거 나는 우리 채널에서 이 얘기했거든요. 이 기업들이 진짜 잘못 생각한 거야. 이거 되게 완화된 아니야 이번 거. 근데 기업들이 생각이 있었다면 이거 받았어야 돼. 국민의힘 설득해서 받았어야 돼. 왜냐하면 집중 투표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 다음에 하는 상법은 집중 투표제 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난 100%다 먹을 거야 이러다가 다 잃게 생긴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잃는 건 아닙니다. 기업 상법 이렇게 룰이 정해지는데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상법 개정에. 그런데 몇몇 소수 기업들은 자기 대주주 이권을 계속 짚고 있어야지 상법 개정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반대를 한 건데 그 입김이 세게 돌아갔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이렇게 되면 조금 한번 완화됐다.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될 수도 있었던 거를 한꺼번에 받아야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시장에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언급들이 많았는데요.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주식시장 활성화가 국민의 자산 증식에 가장 쉽고 빠른 길이다. 그 PBR 0.1, 0.2 이런 회사들은 주식은 이런 회사들은 이제 인수해 가지고 청산시켜야 된다. 네. 이런 것들도 했습니다. 사실 PBR 0.1, 0.2 이거는 갖고 있는 순자산의 10분의 1토막밖에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고, 이거는 당연히 의도가 조금 있지 않을까.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을 텐데, 물론 네. PBR 0.1 받아야 마땅한 그런 회사들도 있겠죠.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망하기 직전 회사. 네. 적자 빵빵 터지는 회사들이야 뭐 그렇지만 이익 나는 회사 중에도 이럴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일부러 뭐 배당을 안 한다든가 네. 주주 환원을 1도 안 해서 네. 순이익이 많이 찍히는 게 주주들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일처럼 느껴지면 네. 그 회사 주식을 살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냥 비상장 상태였으면 사실 상속이나 증여할 때 굉장히 높은 그렇지. 상속세를 부담을 해야 될 텐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존재하면서 여기에 상장시켜놓고 가치를 쫙 밑에 눌러버리면 네. 그냥 그 시장 가격 굉장히 싼 가격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할 수 있잖아요. 합법적인 이제 조세 회피처 느낌이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것들은 좀 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좀 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는 거래소가 바뀌어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면 거래소 사장님을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몇몇 그 운영진들을 바꿔가지고 아주 좀 민간적으로 있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우리 서준식 교수님 같은 사람, 응? 이사장 만들면은 다 퇴출시키는 거야. 상장 폐지시켜 그냥. 그러면 되잖아. 자 올해 연말까지 이거 PBR 이거 안 올리신 분들 자 상장 폐지. 자 0.8 이하는 우리 취급 안 하겠습니다. 안녕 이러면 되잖아.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비상장으로 넘어갈 거냐, 그렇지. 아니면 상장을 가치를 조금 올려줄 거냐, 상장을 유지할 선택을 거냐. 해야겠죠. 예. 네, 그렇죠. 그렇죠. 가부당간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상장 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야 된다. 이런 언급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SK가 조금 오르다 말았는데 SK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지분율이 25%고 자사주가 25% 있습니다. 자사주 엄청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자사주를 합해서 지배력을 누리고 있는데 네. 이런 거 만약에 소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대주주 지분율이 이제 확 25%밖에 없으니까 공격이 쉬울 수도 있긴 한데 이런 소각 여지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은 또 주주 가치 개선의 여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가 선임되도록 집중 투표제를 활성화한다. 네.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이걸 제일 무서워한다고 그러잖아요. 기업들이 이걸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다른 네. 것보다. 뭐 배당만이 해라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집중 투표제요? 이거 하면 경영권 뺏길 수도 있거든요. 뭐 그렇죠. 뭐 네. 소액 주주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이 되니까 그렇죠. 집중 투표제 뭐 무서워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감사위원도 행동주의가 제일 먼저 공격을 하는 첫 시도로 많이 사용을 하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적 분할하고 이중 산정할 때 모회사 일반 주주한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네. 뭐 나쁘지 않은데 그냥 물적 분할 이중 산정 자체를 막아야 된다. 그래. 네, 생각합니다. 나도 동감이야. 그게 맞아. 아예 못하게 하세요. 좀 제발 좀. 네. 한 회사당 한 회사만 상장. 네. 그리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주식시장에서 영구 퇴출하겠다. 네. 이건 찬성일세. 이거는 찬성. 나 찬성. 그렇죠. 뭐 주가 조작해도 봐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 이런 공언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5천이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그 프레이즈 때문에 증권주가 많이 좀 상승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상법 개정되면 4천 얘기했는데 말펀치 세게 나왔다, 그지? 네. 그렇죠. 지금 코스피 지수가 2,488입니다. 2,500 정도인데 소위 말하는 더블 내겠다. 더블 네. 먹겠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근데 어쨌든 뭐 이거 얘기 나온 것 치고는 시장에 전혀 반응이 없었다고 봐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별로 그냥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오전에 좀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 그때 좀 코스피 코스닥 다 상승했어요. 전반적으로 막 0.67%씩 올랐는데 네.
도로 꺾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 안 믿는다는 얘기지. 그것도 있지만 이제 미국 나스닥 선물이 갑자기 마이너스로 막 1% 가까이 막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렇지. 그냥 미국 시행 너중에 우리나라는 그렇죠. 뭐 정치인들이 뭐 이러고 뭐 하겠다 뭐 하는 것보다는 왜냐면은 이렇게 얘기해놓고 안 한 적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다들 못 믿는 거야. 제발 좀 하세요. 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네, 코스피 그러니까 뭐 못 3천, 믿는- 4천, 5천 얘기 많이 들었어. 아니 어떻게 해. 이거를 야 이거 진짜 하겠다 싶으면 이게 어떻게 안 움직일 수 있는 재료야, 그지? 시장이 못 믿는다는 거지 그만큼. 네. 그리고 정치 테마주 완전 급등락 많이 했습니다. 뭐 여러 후보 경선 후보들이 행정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는 이런 공약들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네. 발표를 하면서 세종시에 이제 공장 보유한 기업들 상한가를 많이 쳤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하신 이제 상지건설인데요. 4월 2일부터 17일까지 10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12전환 청구가 나와서 새롭게 이제 신규로 12전환 때문에 발행해야 되는 주식이 기존 주식수의 58% 그러니까, 압도적인 규모로 신주가 발행 예정이라서 그 이후부터 이제 급락이 시작됐습니다. 10배 넘게 오른 거잖아요. 10배 상한 10번 상한 가면은 이게 10배가 훨씬 넘게 오르잖아. 그렇죠. 4월 1일 날 주가가 3,000원이었나? 그랬는데 네, 맞아. 3,000원. 고점이 56,000원이 넘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뭐 한 2만 원대 후반 정도까지 좀 빠진 상태입니다. 네. 오늘 한 25% 정도 하락을 해서 정치 테마주의 끝은 보통 이렇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다 알면서 네. 나는 그 사이에 10연상 칠 때 9연상, 8연상 먹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다들 접근을 하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첫상이다. 진짜 까놓고 우리끼리 이제 얘기하면 첫상 이거 첫 1.5상이었다. 그거는 가능할 수도 있어, 그지? 근데 한 7상, 8상인데 내 더 먹겠다? 난 진짜 그건 좀 포기하세요, 제발.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7상이에요. 어. 근데 이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설마 내가 사고 고점 잡겠어? 그래, 그냥 8상은 가겠지. 그렇지. 한 상 먹겠다고. 꼭 그래. 그 한 상 먹겠다고 가다가 아주 그냥 신세 망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지 뭐. 항상 그래, 그럴 수도 항상. 있죠. 예. 난 단타 칠 거야. 한 번만 먹고 나올 거야. 욕심 없어. 한 번만 먹고 나올 거야. 그거 자체가 엄청난 욕심입니다. 네. 네, 근데 뭐 이거는 뭐 시대가 바뀌어도 항상 이런 거는 뛰어들 수밖에 없는. 네, 뛰어드는 사람이 항상 있죠. 저희는 절대 추천은 안 드립니다. 네, 그리고 위험하다는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네, 뭐 세종시 다른 관련된 테마주들 뭐 계룡건설, 성신양해 이런 데는 상한가를 갔고요. 네. 아세아제지 이런 데도 15%나 올랐네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조금 가속화를 내는 게 아닌가 이런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이 NA 장비 반입을 공식화했는데요. 비싼 건데. 네,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공식화했다기보다 ASML이 얼마 전에 이제 콩쿠르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삼성이 우리 장비 가져갔다 이렇게 공식화를 했습니다. 네네. 하이 NA라는 거는 이제 빛을 모으는 능력의 단위가 해상력이라고 하는데 예. 이 해상력을 기존의 0.33에서 0.55로 많이 높였습니다. 그래서 네. 더 얇고 선명하게 회로를 그릴 수 있는 미세 공정인데 두세 번 이 생성할 패턴을 단번에 구현 가능한 거죠. 네. 네, 근데 물론 비쌉니다. 기존에 이제 하이엔A EUV 장비 이것도 기존 장비 대비 한 2배 이상 비싸요. 기존 네. 장비도 한 2천억 넘는 걸로 알려졌는데 그렇죠. 3, 4천억 할 거예요. 기존에. 5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네. 네, 그리고 연간 생산량도 10대 정도, 10대 미만 이 네네. 정도라고 하네요. 음. 실제로 ASML이 1분기에 납품한 걸 보면은 TSMC의 2대, 인텔의 2대, 삼성전자의 1대 그렇지. 이렇게 5대 도입을 하면서 세 번째로 해당 장비 세 번째 고객사까지 이제 해당 장비를 도입했다 이렇게 언급을 네. 했으니까 예. 사실상 삼성전자가 이제 받아갔다라는 거죠. 네, 이걸 받아갔으면은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EUV 장비에 대한 적응이 잘 끝났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EUV 장비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진짜 헤맨 거거든. 이거를 잘 적응한 게 TSMC고 그동안 근데 제일 먼저 했으니까 훈련이 많이 됐으니까 원래 기술이란 건 훈련이 되면 더 잘하는 거니까 요거 잘 되면은 삼성전자 기대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 아직 한 대 받아간 거라서 벌써 기대하기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죠. 뭐 하이닉스 마이크론도 해당 장비 구매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하이 NA 장비는 그럼 어디에 쓰이냐? 파운드리 2나노 공정부터 사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디램에서도 나중에 도입을 할 텐데 그쵸. 원C에서도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테일러 공장 이거 투자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너무 수율 안 나오고 속도가 안 나가서 막 직원들 빼고 네. 막 지연된다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존 계획이 26년 말 가동이었는데 요거 그냥 그대로 추진하겠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테일러 공장 가동이 27년으로 지연될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그대로 26년도로 예상을 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오늘 그래서 그런지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좀 희망적인 이슈가 좀 나오면서 디자인 하우스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제 파트너들 코아시아,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가 5에서 7% 사이로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에이징랜드가 17% 상승했는데 요거는 이제 삼성 그 협력사는 아니고 TSMC 협력사거든요. 네네. 오늘 17%나 올랐던 건 이것도 정치와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10조 원 규모로 광주 AI 시범 도시 이거 검토한다고 했는데 광주시하고 작년에 이제 협업 체결한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음과 양을 다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주식은 좋아질 수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돈이 어디서? 그러면 인플레 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뭐 음과 양을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마트와 LG 생활건강이 손을 잡고 다이소를 때려잡겠다 하는 것 같아요. 네. 다이소보다 싼 화장품을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 제품인데 제가 직접 찾아봤어요. LG 생건의 이제 신규 스킨케어 라인인데 글로우 업바이 비욘드라는 걸 론칭을 하고 18일부터 이마트에서만 5,000원 미만으로 4,950원으로 판매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네, 실제 페이지 봤더니 저 여러 가지 라인업들이 다 4,950원에 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렇게 싸게 공급을 하려면 비용을 아껴야겠죠. 그래서 제품 네. 패키지도 단순화하고 AI 모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진 속의 인물이 아마 AI 모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진짜 사람 같다. 이제는 이제 광고 시장에서도 저런 AI 모델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기야 뭐 요즘 뭐 전철에서 무슨 학원 광고하는 거 있잖아. 네. 너무 인형같이 생겼어.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사람 아니고 AI구나. 학원이요? 학원 광고 있어요. 전철에 막 네. 네, 무슨 애드 어쩌고. 네. 근데 그 남자 여자 있거든. 눈썹이 완벽하게 생긴 거야. 눈썹 관심이 많잖아. 요즘 웬만하면 다 AI인 것 같아요. 네, 그건 AI 같더라고. 이건 사람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요즘에 5,000원짜리 PDRL인가 그거도 판다면서요. 다이소에서. 그 완전 다이소에서 굉장히 좀 쇼킹한 가격을 많이 책정을 했었는데 여성들이 지금 너무 좋대. 그게 어떻게 이게 이 가격에 나오냐 막 이러면서 이 가격짜리 사도 충분하다 이런 평들이 많더라고요. 네네네. 네. 이마트에서 파는 이번 제품도 제가 리뷰를 몇 개 보니까 만족스러운 평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AI 모델도 이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옷 사업을 한다. 이 옷 사진 찍어놓고 AI 모델이 이 입은 옷 이렇게 사진으로 만들어줘 하면은 딱 입고 포즈 취하는 모습을 딱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거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 절감과 시간 절감도 그럼 많이 되겠죠. 사진 기자들은 어떻게 할 거 이제? 사진 기자들과 그리고 그 모델 일을 하던 분들은 조금 일이 많이 줄지 않을까. 예쁘다고 다 되는 건 아니네. AI보다 더 예쁘면 되겠죠. 예쁘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네. 그럼. 아니면 이제 이 대중들의 영향력이 있으면 그럼 뭐 그러니까 계속 쓰이겠죠. 예쁘다고 인정 뭐 오프라 윈프리처럼. 그렇죠. 네.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쓰네 나도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오프라 윈프리 예뻐 계속 뭐 쓰이겠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 때문에 이뻐 보인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돼야 되는 거래.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작은 쇼핑몰들은 그냥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 뭐 모델들이 일거리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조금 줄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고 반대로 또 브랜드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많은 비용들을 줄일 수 있으니까 뭐 진출할 수 있는 장벽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나침반보다 내가 유리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어떻게요? 못생긴 사람도 이제 조금 개선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잘생긴 사람보다. 그거 있잖아요. 야, 그 유튜브에 얼굴 안 나오고 무슨 가면 이렇게 쭉 그림으로 캐릭터로 합성해가지고 하는 거. 네. 그거 하라고? 아니 그런 것도 있다. 야 진짜 너무한데 요즘. 아니.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못생겨도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뭐 못생기진 않았어요. 네. 잘생기셨어요. 아니에요. 네. 또 억지로 하는 얘기 다 들리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마트가 이렇게 값싸게 내놓으니까 조금 위기 의식 드는 CJ 올리브영. 네. 올리브영이 조금 그렇지. 투심약화됐나 봐요. 그래서 CJ가 오늘 한 6%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맞아. 올리브영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 가보면. 그런가요? 다이소는 5,000원이 한도잖아. 5,000원짜리 없던데 올리브영 가봤더니. 예, 근데 이걸로 약간 뭐 올리브영의 아성을 흔들 수는 없고, 네, 다만 이제 뭐 초기에 조금 긴장감을 주는 역할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네, 올리브영도 그러니까는 좀 가성비 있는 제품들을
라인업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마진이 좀 줄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증권에서 오늘 자동차 관련된 리포트를 언급을 했는데 관세 영향 때문에 네. 칩 부족 사태가 다시 재현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했습니다. 칩 부족 사태. 반도체 칩은 이후에 부족하진 않을 텐데. 아니, 네. 그러니까 반도체 그러니까 그 코로나 이후에 네. 칩이 부족해서 자동차 가격 급등했잖아요. 중고차 그렇죠. 가격도 자동차 급등하고. 부족으로 인해서 그때처럼 차량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 실제로 미국의 신차 재고가 3월 초에 91일이었는데 4월 중순에 70일로 21일이나 급감했습니다. 네. 중고차 재고는 43일에서 39일로 한 10% 정도 줄었고요. 네. 3년 전에 이제 칩 부족 시기에 신차 가격이 25% 상승했었고 중고차 가격은 2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보다 높은 상태가 있었죠. 네네. 네, 그래서 이걸 소비자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6월에 관세 인상되기 전에 소비를 좀 많이 앞당겨서 이렇게 재고가 많이 줄어든 그러겠다.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겠네요. 네네. 이런 그러면 분석입니다. 2분기까지 실적 좋을 수 있다는 얘기네. 1분기는 그럴 뭐 수도 확정적으로 있죠. 괜찮을 거고.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은 이제 2분기에 실적 서프라이즈가 날 거다 이런 네. 전망들을 하고 있고 네. 4월, 5월에는 실제로 이제 공급자 우위 시장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확 축소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인센티브라는 거는 이제 현대차가 자동차 미국의 자동차 영업사원들한테 주는 마진인데 네. 손님들이 막 많고 차가 부족하면 굳이 영업사원한테 인센티브 안 줘도 잘 팔리니까 그렇죠. 인센티브가 줄어들겠죠. 온라인으로만 올려도 팔리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현대차가 현재 주가가 12개월 트레일링 PER이 3.8배. 코로나 때 최저점이 5.8배였으니까 코로나 때보다도 훨씬 더 낮은 가격이다. 이익이 증가해서 그렇구나. 얘네가. 네. 그렇죠. 이익은 증가했는데 지금 투심은 굉장히 악화돼서 주가는 막 바닥에 있죠. 네.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도 비슷한 수준으로 코로나 때보다 더 최저점 밸류에이션을 그러니까 중이에요. 혹시 자동차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역발상으로 제일 안 좋잖아 얘네가. 근데 분명히 지난번에 트럼프가 그랬잖아. 좀 시간 여유를 좀 주겠다. 자동차가 당장 미국에다 공장 세우고 하지는 못할 테니 좀 여유를 주겠다니까. 현대차 같은 공장 세우기로 했으니 너희는 세우기로 했고 이제 삽두고 하는 거 진행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보면서 관세 조금 유예해줄게 뭐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 그러면은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만큼은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떨어진 부분을 그런 약간 내러티브 변화가 단기적으로 좀 급등시켜줄 수 있겠죠. 네네. 가장 기본적으로 성장이 안 나오는 섹터인 것 같아요. 예. 3년 컨센이 플랫이면 이거는 시장에서 기대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약간 뭐 은행주 같은 느낌인 거 아닌가. 주주 하늘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수요가 돌아야 되는데 은행하고 같을까? 은행보다는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컨셉이 네. 약간 비슷하다 근데 이런 의미죠. 왜냐면은 전체 자동차 업종은 동의가 되고요. 현대, 기아차는 그 중에서 그나마 좀 성장했으니까 조금 더 좋게 봐도 될 것 같아. 네. 뭐 예를 들어 증권 업종의 뭐 토스 뭐 이런 개념? 약간.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워낙 밸류에이션이 최저점이다 보니까 네. 뭐 약간의 이슈만으로도 아니 갑자기 이렇게 튈 수는 있죠. 그리고 배당률이 한 7%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이제 7% 8% 나올 거 아니야. 기아 같은 경우는 그랬는데 네. 1년에 한 번만 배당하기 때문에 이번 4월 끝났고 네. 이제 1년 더 기다려야죠. 그렇지 1년 기다려. 그러니까 안 사겠죠 지금은. 배당률이 뭐 7%건 8%건 안 사겠죠. 오르겠지 연말 되면. 연말 되면 연말 되면 있죠. 오르겠지.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